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 전 알아야 할 기초 세무 지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뤄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되는지, 사업자 등록 전 인허가를 하는 경우와 이 공제 감면을 위한 설정을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 전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사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을 같이 채워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 주시고요. 또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나 또 가까운 세무서, 요즘은 이제 홈택스로 신청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 신청 제출 서류는 여기 아래와 같은데, 일단 신청서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 사업장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또 다음에 다뤄볼 인허가 문제인데,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등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동업 사업이라면 이 동업 계약서가 구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음식점, 급식업, 제과, 제조,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 이런 일부 특수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허가, 등록, 신고 행위를 마친 뒤 이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이 대표적인 예이죠. 왜냐면 이제 보건이라든지 위생과 같은 실무적인 허가를 시군구청에서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채워가 보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호명이라든지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업종입니다. 여기 빨간색 글씨로 제가 미리 채워놓은 음식점이라든지 한식, 이런 업태와 종목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이 한글 표기가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한글 표기보다 이 주 업종 코드 6자리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판단을 하는데, 이 업종 코드 6자리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본인의 정확한 업종 코드를 찾아서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부업태, 부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부업종 코드 역시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이 업종 코드입니다. 이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업태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결국에는 이 국세청에서는 이 업종 코드 6자리를 기반으로 이 사업장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업종 코드 6자리가 각종 공제 감면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한다라고 했을 때 업태 종목의 한식이라고 써 놓아봤자 이것과 별개로 업종 코드를 부정확하게 입력했다면 공제와 감면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볼 얘기지만,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같은 이제 큰 감면, 공제를 받을 때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 이 업종을 사업 초기 한 번에 모든 업종을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는 행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부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정확한 업종 코드는 입력하는 것은 이 각종 공제와 감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국세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업종 코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식, 외국식, 즉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이 같은 식당이라도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출장 음식이라든지 면, 육류, 해산물, 기타 외국식 같이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본인이 어떤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이 엑셀을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주소입니다. 면적이라든지 임대인, 임대차 명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그 계약서 상에 있는 기초사항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장 주소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본인의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요새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한지를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요새 신규 업종들 이제 뭐 본인이 컴퓨터라든지 일부 전자통신 시스템만 있으면 집에서도 영위가 가능한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음식점, 제조업 이렇게 특정 물적 시설이라든지 이제 공공기관,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 건물에는 사업장 주소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공유 오피스도 마찬가지 이유로 일부 업종, 물적 시설을 요구하는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에서의 사업장 주소 등록은 세무서 단계에서 애초에 반려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사업장 주소를 사업자 등록 전 이 절세와 공제와 감면을 위한 어떤 이 세부 설정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느냐? 이 각종 감면과 공제의 기준이 되는 이제 요소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감면은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 정도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또 통합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 네 개 모두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공제 여부라든지 감면율, 공제의 규모 등이 정해집니다. 즉 본인이 이 수도권 중심부에 하는지 이 외곽 지역에 하는지에 따라서 공제 여부와 공제율, 공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 공제 감면을 고려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이 문제인데, 이 간이과세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보다 신고 납부와 그 부담 세액을 현저하게 낮춰준, 즉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어떤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일종의 혜택입니다. 당연히 혜택이다 보니까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거나 이제 어떤 특정 업종을 할 경우에만 이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한데, 일반 과세자와 달리 일단은 신고 납부가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 행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또 매출세액의 10%를 부담하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5에서 4%, 즉 절반도 안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만 이 세금 계산서 발행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거래를 기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굉장히 고려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환급이라든지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본인이 간이과세를 시작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간이과세가 애초에 이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장 간이과세가 안 되고요. 또 일반 과세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포괄 양수 받을 경우에도 이제 간이과세는 안 됩니다. 또 일부 업종은 애초에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안 되고,
이건 지역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기 힘든데, 사업장 소재지나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가세가 안 됩니다. 이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본인이 사업장을 내고 싶어하는 그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지분율, 어떤 관계인지 이 세부적인 명세를 작성하는 게 이 공동사업자 명세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을 정확히 적으셔야지, 이게 왜냐면 이 지분율에 따라서 추후에 소득이 분배되고 또 종합소득 금액이 부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분율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와 제반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성명,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아까 제가 적었던 업태와 종목의 한글 표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기본적인 본인의 사업자의 기초 정보가 담겨진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요새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네이버 광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실제 개시하기 전에 급하게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는데, 이 오늘 설명드린 업종이라든지 주소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자의 그 공제와 감면 여부 또 공제율이 정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주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전에 고려해야 될,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